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자궁내막증이라는 병이 무엇이고 어떻게 임신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난소에 생긴 내막증으로 인해 발생한 혹, 즉 자궁내막종은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나은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어떤 이유로든지 자궁내막 외의 바깥 원위장기에 존재해서 생기는 여러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리를 하게 되면 자궁내막 조직이 혈액과 함께 질 밖으로 나오지만 나팔관도 통과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복강 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만 복강 내의 여러 조직과 복벽을 통해 흡수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여성들은 그때 같이 묻어나온 내막 조직이 사라지지 않고 점막 표면을 통과해 내부로 침투해서 낭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낭종은 정말 깨같이 작은 것부터 10cm 이상 되는 거대한 무릎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혈액이 닿는 모든 부위에 생길 수 있으나, 정말 이상하게도 호점막에 생겨 생리를 할 때 코피 나는 정말 드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만 살펴보면 내막증은 표재형, 낭종형, 신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인터넷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노란색 화살표 끝을 보면 마치 물사마귀처럼 오돌토돌하게 작은 종괴가 보입니다. 이 그림은 자궁 하단 쪽입니다. 생리혈이 자궁 아래로 내려가 고인 후 피부를 파고들어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 역시 표재형 자궁내막증입니다. 새까만 깨같이 보이는 것이 생리 때 같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종류의 자궁내막증이 가장 흔한 형태고요. 파고드는 깊이는 5mm를 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낭종형입니다. 이게 임신에 관해서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형태입니다. 난소에 생기게 되고요. 낭종을 만들고 그 안에 마치 초콜릿 같은 정말 끈적이는 액체가 저류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난소고요.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커져서 오른쪽에 보이는 자궁보다 오히려 더 커져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절개를 하니 새까만 액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면 중증도에서 중증의 자궁내막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깊이 파고드는 심재형인데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초음파에서 3cm 이상의 특징적인 양상의 낭종이 난소에서 보이면 대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 정확한 것은 복강경 수술을 해서 조직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수련된 산부인과 전문이라면 초음파에서 대개는 자궁내막종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미 난임학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복강 내 액체 저류량 증가, 전신염증 반응, 비정상적인 자궁내막 수용성, 배아 착상 방해, 황체기 결함이나 비배란 증후군 유발, 난자와 배아의 질 감소, 배아 분열 장애 등입니다. 참 고약한 질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유명한 생식의학 관련 학술지인 휴먼 리프로덕션에 게재된 논문의 결과를 보면 시험관하기 시술하기 전에 내막종 수술해서 난소 기능이 저하된 경우 임신율 감소가 확인되며 양쪽을 다 수술한 경우 더 명료하게 시험관하기 시술 성공 가능성이 저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권하는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수술을 잘해서 낭종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부인과 정형학 선생님들의 목적이라고 하면 난임검사들의 목적은 난소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빨리 임신에 성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단 3cm 이하 크기의 내막종은 그냥 관찰하시면 됩니다. 수술로 얻을 이익이 거의 없고 괜히 난소 기능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상의 크기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비교적 젊고 남편 상태가 양호하며 난소 나이 검사 수준이 정상이고 초음파상 보이는 동남포 개수가 정상인, 즉 난소 기능이 정상이면서 6cm 이상의 낭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한 생리통 등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대쪽 난소의 기능이 정상이라 설령 최악의 경우 수술로 수술한 쪽의 난소 기능이 엉망이 되더라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자동차처럼 보험이 하나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도 젊고 남편도 문제가 없어 수술 후 자연 임신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쪽 치료가 선행되어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여러 검사에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나팔관의 한쪽이 유착이 있거나 막혔을 때, 그리고 아까와는 반대로 남편 상태도 영 좋지 않다 하면 이때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빨리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기 전에 수술로 내막증을 교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궁 내막증을 완화하는 주사 치료를 몇 달씩 받거나 복강경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임신율이 상승되지 않았고, 나이나 난자 치치 개수, 양질의 포배기 배양 배아 이식 등 조건만 같다면 자궁 내막증이 있는 군이나 남성 요인으로 인해 시험관 시술을 한 군이나 심지어는 염색체 이상으로 정상 배아만 골라서 이식하는 PGTA-라는 특수한 검사 후 배아를 이식한 군 모두 임신율 및 정상 분만율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술 후 웬만하면 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몇 달씩 내막증 줄이는 주사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타민 치료 잘하고 임신 시도를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아기를 가지는 방법, 즉 시험관하기 시술 등 지름길로 가시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